와, 기가 막히는구만. 열었다 하면 완판이야, 완판.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코 감기, 목 감기 좀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신규 사업체가 시장가보다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8억은 선 넘었다. 김포 부동산 시장 발칵 뒤집은 아파트. 김포 고천읍 신고 6지구 고분양가 논란이 점화됐다. 이전 분양가 전용 84 타입 4억 원 초반이었는데 4년여 만에 분양가 2배로 훌쩍. 아무리 후분양이라지만 너무하다.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들어서는 고촌 센트럴자이 아파트 현장입니다. 바로 옆에 3년 된 아파트도 연초에 5억 원에 매매됐거든요. 브랜드 대단지도 4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고요. 지금 분양해서 당장 내년 6월에 입주인데 8억 원 넘게 나온다니 너무하네요. 고촌역까지도 빨리 걸어도 20분이 넘습니다. 빨리 걸어도 20분이 넘는다는 거는 뭐 30분 정도 잡아야겠네요. 역세권도 아닌데 전용 면적 84 타입 분양가가 8억 원 이상이라니 심합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아파트라지만 분양가가 2배가 되는데 아무도 통제를 안 하나요? 후분양이다. 공사비 올랐다. 핑계 아닌가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예비 청약자들이 뿔이 났다고 하네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달 분양을 앞둔 고촌 센트럴자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500만원가량으로 책정돼 9평으로 불리는 84 타입 분양가는 8억 원 중반대로 될 전망이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5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문자들이 대부분인데 상담사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끝을 흐리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가시적으로 일단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전매 제한은 6개월이고요.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촌 센트럴자이와 도로 하나를 둔 캐슬앤 파밀리에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당시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4억 원 초반대였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분양을 했으니까. 김포 집값이 폭등했던 게 2020년인데 뭐 이때는 패닉바잉 시점이니까 뭐 김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뭐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났었죠. 그 시점에 뭐 84 타입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 원을 찍은 적은 있대요. 당시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는 2배 이상을 찍었습니다. 4억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2배면은 8억이 맞죠. 하지만 그 8억 원대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많았던 게 아니라 일부였다. 거래된 가구 수는 많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 규제가 심했던 시기를 피해서 분양을 미루다가 후분양을 통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마다 계약이 완료되고 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285만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대였다. 거진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에 인근에서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3.3제곱미터당 평균 2,945만원. 300만원 이상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지만 다 팔려 나갔다. 올해 4월, 5월경인데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먼저 분양을 했고요. 4개월 뒤에 이 레미안 라그란데 분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의 높은 분양가로 나왔는데 이게 완판이 됐어요. 강남도 아닌데 10억대 청약 아파트 줄줄이 마감.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1순위 결과 고분양가 논란에도 세 자릿수 경쟁률. 분양가 상승 우려에 청약 열기 계속될 것.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 6개월 연속 상승. 서울 청약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분양단지들이 연일 1순위의 모든 주택형 마감 기록을 세운 중이다. 일반 분양 물량이 50가구 내외라는 점을 감안해도 양호한 성적표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인식이 커지면서다. 여전히 분양가는 높다라는 평가에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둔 이유는 서울이라는 입지 덕분이다. 여기에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예비 청약자들을 움직였다. 국평 12억에도 경쟁률 100대 1, 공급 대책에도 분양가 뛴다. 어제 기사네요. 10억 원 이상 고분양가에도 구름 인파, 더 과감해진 건설사, 청약 흥행의 역설이다. 고금리 우려에도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서울 불패 현상이 이어지면서 청약 흥행의 역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억 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에도 청약 인파가 몰리며 흥행하자 시행사들도 더 과감히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원인으로 판단한 정부는 추석 직전 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안전 마진이 부족한데도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그럼 정리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양가지만 청약은 완판 행진. 왜? 고분양가 외에 고금리, 고물가 시대인데 지난 2020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바로 패닉 바잉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 주택 저공급으로 인한 현상, 그리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런 공포적 심리가 바이러스처럼 번지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면서 분양을 받고 있다. 누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대체 누가 분양을 받고 있는 거지? 실거주 수요가. 예전 2020년, 21년과 좀 다르게 투자 수요가 분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실거주 수요가 분양을 받고 있다. 왜? 그거는 가계대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갭 투자를 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갭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보통의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50%거든요. 전세가율이 50%라는 거는 5억은 전세를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죠? 나머지 5억은 본인 캐시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투자적인 매력이 없기 때문에 갭 투자나 아파트 투자를 지금 당장 대출을 일으켜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가계대출 급증을 하고 있는 것도 전부 실수요자고, 그럼 왜 지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심리와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지금 상황으로 무리한 대출로 내 집 마련 중이다. 누가? 실거주가. 자, 첫 번째는 PF 부실, 그리고 시공사 도산 위기 확산에 대한 공포.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착공하고 인허가 사업이 축소가 됐죠. 급감이 됐어요. 세 번째, 주택 공급의 축소로 인해 저공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 그러면 2, 3년 뒤에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 심리와 실제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과 심리 때문이다. 결국 고분양까지만 지금 안 사면 내 집 마련을 못한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리적 요소,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하기 전까지 어때요 여러분? 가계대출이 엄청 폭등을 했었죠. 투자 수요가 덤벼들어서 했냐? 아니다. 실거주 소비자들의 이런 불안 심리가 증폭이 돼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결국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대출을 받아가며 분양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분양가 시대. 그래도 준비가 되었다면 내 집 마련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은 돼요. 하지만 고분양가 플러스 이자 후불제 부분은 진행되는 그 현장하고 사업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 시점 고분양가 감안해서 청약하고 계약을 해도 시장가보다 높죠, 분양가가.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금리 상승에 대한 아직 여지도 남아있고, 상승이 아니더라도 이 고금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자 후불제였을 경우에 중도금 이자가 나중에 잔금할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죠.
잔금이 보통 30%잖아요, 여러분들.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 후불제라면 그 중도금 금리가 고금리라면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중도금 60%에 대한 이자입니다. 물론 회차별로 이자를 내긴 하지만 이 이자는 잔금 때 한 번에 내게 되어 있어요. 금리가 지금 2% 3%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에 대한 중도금이 상당히 가격이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이자를 나중에 잔금 때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까지 조심해야 된다. 무리한 대출로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궁금하잖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동일한 스탠스로 현재는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부자들의 움직임과 선행하는 자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되면 내 집 마련 좋다. 하지만 대출 시 짧게는 1년간, 길게는 2년간 내가 사용하는 고정비용 외에 매월 300만원씩 낼 수 있는 부분은 꼭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숨만 쉬어도 300만원씩 만약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왜? 현재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 더 좋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고분양가 사업체에 무리한 실거주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희가 한 번쯤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볍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으로 흥망성쇠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혼탁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자에 가까울 수 있게 앞으로 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소통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